안녕하십니까. 놀이지도 12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12강 1교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12강에서는 수놀이 영역과 또 언어놀이 영역, 목국놀이 영역의 연기작전표, 또 자기평가서 및 더불어 또 여러분들이 모의 수업을 위해서 놀이감을 만들었잖아요. 예, 본인의 영역의 놀이감이었었죠. 놀이 방법 설명서를 이제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이번 주간에 놀이 이 방법 설명서를 3주에 걸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1교시에는 수놀이 연기 작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놀이 중에서 카드놀이 활동의 계획서가 연기 작전표가 올라와 있는데요. 연기 작전표는 매번 똑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고요. 자, 김아무개의 겨울 카드놀이 모의 수업 계획안이네요. 예. 수놀이 활동은 제가 일단 정해드린 영역이었고요. 이 학생이 만 5세를 대상으로 수업을 해보겠다고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드놀이를 겨울 생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겨울을 붙여서 이 카드 놀이의 내용을 겨울에 관련된 놀이를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 주제를 겨울로 정했네요. 겨울도 괜찮고 만 옷에 겨울이 왔어요. 겨울철 놀이 다 좋아요. 근데 이제 만 5세 같은 경우는 좀 포괄적으로 생활 주제를 정해놓고 다양하게 겨울철 놀이, 겨울철의 안전, 겨울철 생활, 겨울철의 옷차림, 겨울 월동 준비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주제 크게 겨울 이렇게 정한 거 나쁘지 않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활동 목표를 한번 보시면 자연 탐구 영역, 자연 탐구 영역, 자연 탐구 영역에서 세 가지를 다 가져왔네요. 예, 영역은 이제 수놀이 활동이 어느 영역에 속했나 봤더니 자연 탐구 영역에서 수학적 탐구하기, 과학적 탐구하기, 과학적 탐구적 태도 기르기 이렇게 세 가지의 하위 내용 범주가 있는데 그 내용 범주 중에서 수학적 탐구하기, 여기도 수학적 탐구하기, 여기 하나는 과학적 탐구하기를 가져왔네요. 예, 그래서 수학적 탐구하기의 내용 범주 아래에 내용에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죠. 그 중에 수와 연산의 기초 개념 알아보기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수와 연산의 기초 개념 알아보기 내용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수학적 탐구하기 내용 범주 아래 하위 내용들이, 수학적 탐구하기 하의 내용들이 몇 개가 있냐면 수와 연산 기초 개념 알아보기, 여기 수와 연산 기초 개념 알아보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간과 도형의 기초 개념 알아보기,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초적인 측정하기,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규칙성 이해하기,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어야지 수놀이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학적 탐구하기에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연 탐구 영역에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영역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수와 연산의 기초 개념 알아보기와 더불어 공간 도형 기초 개념 알아보고, 또 세 번째 기초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규칙성 반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초적인 자료 그래프라든가 이런 거겠죠.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지 수놀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지난 시간에 하나 둘 셋 세어본다 해서 세어본다고 무조건 수놀이 영역이 아니라고 했지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잘 가져왔어요. 그러면 수와 연산의 기초 개념 알아보기의 내용에서 세부 내용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세부 내용이 적혀 있는데, 여기 누리 과정에 이게 지금 5세로 연령을 정했기 때문에 누리 과정을 본다고 했습니다. 예, 누리 과정에 수와 연산, 여기 보면 수와 연산의 기초 개념 알아보기 내용의 세부 내용을 보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누리과정 책을 옆에다 꼭 두고 이 수업에 임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교재가 따로 제가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교육과정 보육학 개론이나 보육과정책에 분명히 있어요. 누리과정이. 누리과정 책을 보면 수와 연산의 기초 개념 알아보기에 세부 내용이 네 가지로 나와요. 생활 속에 사용되는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안다. 수의 여러 가지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물 수량의 부분과 전체 관계를 알아본다가
이제 수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0개가량 1부터 20이라는 거죠. 20개가량의 구체물을, 그러니까 여기 눈에 보여야 돼요. 눈에 없는 거를 막 세워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재 교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20개가량의 구체물을 세어보고 수량을 알아보는 그 내용이 여기에서 이 학생이 말하는 수와 연산의 기초 개념 알아보는 것의 세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체물을 가지고 더하고 빼는 경험을 해보는 거. 그러니까는 수놀이 하면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 수와 연산의 기초 개념 알아보는 거. 이게 만 5세 가지고 기초 개념 알아보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여기는 그 내용, 세부 내용을 가져오는데 조금 더 고민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놀이가 지금 이제 밑에서 진행해 보겠지만 이 놀이가 과연 만 5세 대상으로 그 적절한지도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만 3세, 4세라면은 좀 모르지만, 만 3세라면 모르지만, 만 5세라면, 이제 수학적 탐구하기, 여기 수학적 탐구하기 내용 범주 아래에 있는 내용에 5가지, 제가 말했죠? 수, 연산, 기초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간과 도형. 그다음에 세 번째, 기초적인 측정. 네 번째, 규칙성 이해하기. 다섯 번째,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수와 연산 기초 개념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수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만 5세로서 조금 약할 수가 있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러 카드의 그림 개수를 더하여 세어본다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네 가지 아까 불러드렸죠. 생활 속에 사용되는 수 여러 가지 의미, 여기 여러 가지 그림 개수를 더해본다 그랬죠. 그럼 여기 보네. 구체물을 더하고 빼는 경험을 해본다. 의 내용이겠네요. 근데 그러면 얘가 지금 구체물을 가져왔는지도 봐야 돼요. 이따가 겨울에 관련된 어떤 그 그림을 가지고 아니면 놀잇감을 가지고 수세기를 했는지를 봐야 돼요. 단지 이 그림 카드를 가지고 왔다면 여기도 안 맞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수와 연산의 기초 개념 알아보기 내용에 아래 단계인 세부 내용에서 얘가 가지고 온 거는 구체물을 더하고 빼는 경험을 한다고 했다면 여기 앞에 구체물을 가지고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도 구체물의 수량의 부분과 전체, 구체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도 20개가량의 구체물을 세어본다. 구체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구체물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림 카드만 가지고는 수업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말이 여기에 주요 경험에서 좀 부족함을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자연 탐구 영역에서 또 수학적 탐구하기까지 같이 가져왔고, 여기 보니까 이제 제가 5가지 아까 수학적 탐구하기 5가지 내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6가지 수, 연산, 공간, 도형, 그다음에 기초적인 측정, 그다음에 네 번째 규칙성 이해하기, 기초적인 결과 하나, 둘, 셋, 넷 5가지네요. 제가 헷갈리네요. 그 중에 여기서 보니까 기초적인 자료 수집 결과 나타내기, 여기 보니까 기초적인 자료 수집 결과 나타내기 5번째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네요. 예, 가져왔길 잘했어요. 자, 가져왔으면 그 다음에 이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의 세부 내용은 3가지예요.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한다. 또 두 번째,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자료를 다른 기준으로 재분류한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나눠볼까 했으면 이제 빨간색이 아니고 노란색의 꽃갈 모자를 쓴 아이로 분류해 볼까? 아니면 다른 거. 이번에는 파란색 바지 입은 사람으로 분류해 볼까? 이런 식이죠. 그렇게 재분류해 보는 거죠. 세 번째, 그림, 사진, 기호나 숫자를 사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 그러면 노란 바지를 입은 사람이 몇 명인가? 5칸 올려놨어요. 노란색 모자를 쓴 친구가 몇 명인가? 그래서 6명. 그러면 1칸, 2칸, 3칸, 4칸, 5, 6칸에서 6칸 쭉 올렸어요. 그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몇 명, 뭐 어떤 사람 몇 명 했으면 이렇게 그래프를 쭉쭉쭉쭉 올려서 한눈에 확 들어오게, 파란색 바지 입은 친구가 제일 많구나라고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프를 나타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기초적인 자료, 얘가 이제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의 내용이었다는 말이죠. 자, 그럼 세부 내용으로 어떤 걸 볼까요? 지금 제가 3가지를 말했죠. 필요한 정보나 자료 수집하거나, 아니면 한 가지 기준을 재분류하거나, 아니면 그림이나 사진을 그래프로 그려보거나 중에 제가 3가지 중에 들어갔나 볼까요? 같은 그림 5개를 짝지어 본다. 여기 짝지어 본다는 것은 없어요. 분류한 자료를 다른 기준으로 재분류를 한다 그랬는데, 그냥 단순히 짝지어 보는 것은 여 위에 기초적인 자료 측정하기 위해서
아니지. 수와 연산 기초적인 개념 알아보기에서 그냥 구체물을 세워보고 수량을 알아보는 것 정도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잘 내려가다가 여기 마지막 세부 내용에서 다른 데로 지 맘대로 갈 길을 갔어요. 어. 기초적인 자료 수집 결과 나타내려면 여기에 있는 세 가지 필요한 정보나 자료 수집한다. 그러면은 모자 쓴 사람끼리 아니면은 같은 옷을 입은 사람 아니면 같은 여기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림이 이 겨울에 대한 것인가 어떤 규칙을 정해주고 그 규칙대로 뭐 자료를 모아볼 수 있다. 아니면은 그 정해진 규칙의 자료를 재분류할 수 있다. 뭐 한다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그림이나 사진, 기호나 숫자를 사용해서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같은 그림이면 같은 그림 5개라는 것을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5개 되든 10개 되든 짝 지어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라면 5개는 굳이 쓸 필요 없고요. 뭐 같은 겨울나기 용품을 짝 짓고 그 짝 지은 용품들 겨울나기 용품의 종류별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다. 그려본다 라고 한다든가 그게 최종적인 세부 내용이 되겠죠. 얘가 하고자 하는 수업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그림 5개 단지 5개 그림을 준비하면 안 되겠죠. 엄청난 아까 여기 수연산에서도 20개가량의 구체물을 더하고 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5개라는 단어를 썼으면은 만 5세가 좀 고민을 덜 한 거예요. 만 3세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제 겨울 놀이 카드, 겨울에 관련된 그림을 가지고 놀이를 하겠다고 하네요. 이제 본인의 사진을 넣었고요. 넘어가 보겠어요. 자, 첫 번째 놀잇감 제작. 여러 종류의 겨울 관련 그림을 5개씩 준비한다. 그래서 이는 없네요, 아예. 예, 겨울 그림 관련 5개를 준비해갖고 수업이 되질 않아요. 야, 그림을 코팅한 후, 약간 적어도 겨울 관련, 이 만 5세를 하겠다면요. 만 5세 제가 놀이의 설명 그 이론할 때도 만 5세 아이들은 퍼즐을 25개에서 30개 정도를 맞출 수 있다라고 했어요. 4세도 20개, 만 3세에 15개, 그다음에 만 2세에 뭐 한 10개, 7개에서 10개 이상. 예, 요렇게 퍼즐 맞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얘네들 관련된 그림을 짝짓기 하려면은 30개 다른 거 짝짓으려면은 30개 에서 60개 이상은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2번 활동은 아예 없고요. 그림을 코팅한 후 약간 여유 있게 자른 다음에 끝에가 뾰족하지 않게 둥글게 잘라준다. 이건 처리는 잘했죠. 그리고 코팅을 했으면요. 보통 코팅한 그림을 하드보드지나 아니면 폼보드 보통 그 압축 스티로폴이라고 하죠. 5T짜리 그러니까는 5cm짜리 5T 5cm짜리의 압축 스티로폴 위에다 붙이던지 아니면 하드보드지에 붙여서 놀잇감을 만들어야지 수놀이 영역에 적어도 일주일 이상 만 5세라면 23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반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계속 갖고 놀고 짝짓고 흐트러뜨리고 짝짓고 이러는 과정에서 나만 하죠. 예, 그래서 코팅을 해서 뾰족하지 않게 잘랐다는 건 잘했는데 이거를 마무리까지는 잘 했어야 되는 거고 이 그림이나 저 그림이나 뭐 그게 그거예요. 예. 얼른 보이지 않아.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놀잇감에 요거 하나, 여기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요거 하나, 요것도 다르긴 하네요. 요거 따라 하나, 또 여기 큰 그림으로 이거 하나, 이렇게 또 모아서 하나, 그 다음에 전체를 쫙 이렇게 겹치지 말고 쫙 펼쳐서 하나, 이렇게 해서 제가 놀잇감 제작 방법 파일을 이번 주에 올려놔요. 네, 올려놔 드렸어요. 그거에 보시면은 적어도 사진 처음에 제작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아니 7개까지 낱개로 하고요. 9개 칸은 제가 칸을 이렇게 지웠어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같이 커다랗게 사진을 올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놀이값 제작 방법의 설명서를 이번 주에 제출하는 게 과제인데요. 그렇게 준비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번 12강의 3가지를 각각 다른 것을 계속 설명할 때 한번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시고 과제를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놀잇감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놀이를 하나 볼까요? 도입 수업 들어가기. 이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한 3번 정도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점 찍고 뭐 놀이 흥미 유발하기 뭐 이런 거에 들어가야 되죠.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이 재미있는 활동을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재미있지 애들이 재밌는지는 몰라. 네. 겨울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붕어빵이요, 목도리요. 글쎄요. 붕어빵이 애들이 떠오를까요?
겨울하면 눈사람 이런 거 아닐까요? 뭐 눈이요 이런 걸 것 같은데. 자, 맞아요. 선생님이 겨울 카드를 가져왔는데요. 어떤 그림이 보이나요? 이제 그림 카드를 보인 걸 보니까는 눈사람이요, 설매요, 다양한 이제 그림을 가져왔겠네요. 예, 적어도 유아들 5세 유아라면은 이렇게 눈사람이요, 설매요 하는 겨울 카드가 한 적어도 한 15개 이상은 돼야지 짝짓기 30장이 될 것 같으죠. 15개 이상은 가져야 돼. 그러니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해야 돼. 다양한 겨울 그림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봅시다. 맞아요. 그러면 같은 그림이 그려진 카드가 몇 개인지 같이 세어볼까요? 벌써 도입인데 수업에 들어가 버렸네요. 수업 이미 막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몇 개인지 세어보는 것까지 시작해 버렸네요. 세어보는 것은 도입 지나서 전개 부분에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2개요, 3개요 했네요. 만 5세 데리고 2개요, 3개요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20개 정도의 구체물을 세어볼 수 있다고 했는데 2개요, 3개요 하는 수업으로 지금 진행하면은 안 되겠죠. 예, 애들 재미 한 개도 없어요. 맞아요. 그럼 그림 하나를 정해서 카드에 그림이 5개가 되도록 만들어 볼까요? 이거는 뭐 빙고 게임, 이제 빙고 게임 같은 그런 거 같으네요. 그림 하나 내가 만약에 여기 보면은 겨울하면 붕어빵 목도리라잖아요. 이렇게 눈사람이 오면 눈사람을 정했으면 눈사람을 5개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보는 건가 본데요. 예. 볼까요? 그래서 네. 그림의 내용, 이 놀이의 내용은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으네요. 이제 전개에도 이제 첫 번째 어떤 놀이를 하고 두 번째 어떤 놀이하고 세 번째 놀이하는 이게 어떤 그 카테고리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방금 한 것을 이용해서 선생님과 한 활동은 겨울 카드 놀이예요. 벌써 막 평가가 들어간 것 같으네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라니. 이미 여기 뭐 막 뭐라 했는데 그게 뭐예요 나오면 이게 뭘까요 도대체? 먼저 선생님이 카드에 그림이 보이지 않게 뒤집은 후 골고루 섞일 거예요. 그리고 나면 카드를 가져갈 순서를 정하고, 그러니까 하나씩 가져간다는 거죠. 카드를 한 장씩 나눠 줄 거예요. 아, 순서를 1, 2, 3, 4, 5, 6, 몇 명이 한다는 말도 없네요. 다른 사람에게 카드가 이거는 몇 명이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정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다 놀이 끝난 다음에 설명과 선생님과 함께 한 놀이가 끝난 다음에 수놀이 영역으로 간다든가 다른 어떤 영역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바구니에 넣어놓으면 아이들이 야 우리 3명 모여 4명 모여 이거 5명이 하는 거지 해가지고 이렇게 도란도란 둘러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좀 예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카드 중 한 장을 무작위로, 이 무작위란 말이 너무 어렵네요. 예, 예, 한 장을 아무거나 골라서 내는데 같은 그림이 5개가 되면 재빨리 족을 치는 거예요. 아, 이 놀이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만 5세 아이들. 그래서 같은 그림 5개 모아주면 종을 빡 치는 거. 제일 먼저 가지고 있던 카드가 모두 사라지면 지는 거예요. 아, 만약에 이 놀이를 알고 있는, 이제 많이 익숙해서 알고 있는 놀이라면 상관은 없겠어요. 이제 단지 이제 겨울에 대한 겨울 주제 활동이니까 겨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대신에 뭐 산타예요, 뭐 눈썰매요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만 5세라면 정말 겨울에 막 불조심이라든가 겨울하면 생각나는 다양한 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단어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도입에 들어갈 수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겨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데 다양한 겨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선생님이 그것들을 그림으로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막 이거 해서 한 20개, 30개를 다 가져왔어. 엄청 재밌겠죠. 그러면 더 많고 카드를 엄청 많이 갔으면 쫙 깔아놓고 하나씩 가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내고 또 가져오고 해서 5개가 맞춰지면 종을 치고 이런 활동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처음에 첫 번째 여기 전개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 카드에 겨울에 대한 것들을 뭐 어떤 것들이 아닌지 알아본다. 그래서 뭐 이거예요 저거예요 막 알아본 다음에 두 번째 활동으로서는 이제 이 카드 이 놀이를 어떻게 하는지 서로 이야기해보고 뭐 규칙을 정해본다 뭐 한다든가 세 번째 활동으로는 이제 규칙 정한 대로 놀이를 해본다든가 뭐 또 다른 방법으로 놀이를 해본다든가 뭐 2명이서 해보고 뭐 4명이서 해본다든가 5명이 5명에서 했을 경우는 이 놀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너무 뭐 어떻게 된다든가 너무 재밌다든가 너무 뭐 어떤다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낸다든가 해서 이 전개 내용을 쪼개가지고 한 3개, 4개의 활동으로 쪼개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할 수 있겠죠 해서 네 이제 활동해 보아요. 네 하고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는 바로 마무리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7번째든 8번째든 활동이 이제 이러면서 뭐, 카드, 5개 모아진 친구에 대해서 뭐 알아보기나 하고 또 그 친구가 어떻게 해서 어떤 작전을 짜서 그걸 모으게 됐거나
얼른 종을 칠 수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노하우, 게임 노하우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엄청 잘 빠르게 찾는 아이들은 금방 찾아가지고 종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자기의 어떤 비법 같은 거 소개한다든가 그럼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평가 부분에 이 마무리 수업 정리 평가 부분에서. 그래서 평가도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네요. 놀이 게임의 어떤 방법적인 면, 그다음에 결과적인 면 이런 걸로 나눠서 이제 마무리를 해서 다음 활동인 겨울바람 소리 표현해 보기로 넘어갈까요? 뭐 넘어가는 건 넘어가고 이 겨울 카드를 우리 이번 주간 내내 수놀이 영역에서 같이 놀아보아요.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수업이 마무리가 되고 이 저기 누가 제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종을 쳤을 때는 진짜 얼마 만에 종을 치고 몇 번 만에 몇 번 돌아갔을 때 카드를 다 모아서 종을 쳤는지 이런 거 저기 놀이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스님한테 얘기해 주면 스님이 칭찬해 줄게요. 한번 재밌게 놀아보아요. 이렇게 마무리한다든가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했어요. 자, 연계 학장을 어떻게 했나 볼까요? 미술 영역에서 겨울 카드 만들기 해서 사인펜 색연필 겨울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이야기 나눈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색칠한다. 색칠한 후 친구들과 무엇을 그렸는지 이야기 나눈다. 일단 그림으로 그려서 색칠했다고 미술 영역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미술 영역이 하고 싶으면은 이미 겨울 카드는 이야기 나누기 이거 이야기 나누기를 하든지 차라리 이게 지금 카드를 만들었으니 색칠해서 만들었으니까 미술 영역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여기 이거를 왜 이 활동을 했는지를 생각해야 돼. 이야기 나눈 그림 내용을, 그러니까 겨울 카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표인지, 그러면 그 겨울 카드를 굳이 왜 만드는 거야? 왜 만들어요, 겨울 카드를? 차라리 겨울 카드를 만들어서 무슨 트리를 장식한다든가, 뭐, 겨울의 풍경 위에 올려놔 본다든가, 이런 걸, 정말 미술 영역, 조형이라든가, 그리기라든가, 만들기라든가, 이런 미술의 고유의 그 영역에 있는 내용을 했을 때만 미술 영역이에요. 일단 이야기 나눈 내용을 그림으로 그럼 이야기를 먼저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 나누면 이제 미술 영역에서는 이미 이 겨울에 대한 이야기는 이야기 나누기 여기에서 이미 끝난 얘기예요. 겨울에 대한 이야기 나눈 내용을 가지고라고 바로 들어가 버려야지. 일 쓰고 이 쓰는 게 아니라 이래서 아예 바로 겨울에 대한 이야기 나눈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그 그림 그린 것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겨울에, 언제 겨울에 맞이했던 내용이었는지, 그 겨울에 맞이했던 내용, 그 그림에 관련된 느낌을 표현해본다든가, 감상을 해본다든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냥 미술이다 그래서 만들고 색칠하고 뭐 그냥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요. 자, 역할 영역. 따뜻한 겨울 음식 사세요. 여러 가지 간식 모형이네요. 자, 간식 모형.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아침마 돈 모여. 겨울 간식 가게에 갔던 경험. 겨울 간식 가게에 갔던 경험이 뭐 있을까요? 겨울에 간식 가게에 가는 거하고 여름에 간식 가게에 가는, 이 간식 가게라는 게 뭐예요? 마트인가? 그냥 이렇게, 그렇게 막 쓰면 안 돼요. 따뜻한 겨울 간식 가게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따뜻한 간식 가게라는 게 여러분 이해되나요? 따뜻한 겨울 간식, 뭐 차가운 뭐 여름 간식은 따로 있는지, 아니 봄 간식은 따로 있는지요? 가게가 따로 있는지요? 그다음에 활동을 마무리하고 제자리 정리한다. 자, 간식 가게 놀이를 했다고 역할 놀이라고 하면 제가 안 된다고 했죠. 역할 놀이라고 하면 그 역할 놀이를 통해서 어떤 그 역할을 알아가고 그 역할해 주는 의의라든가 그 역할 담당하는 그 사람 그 역할을 대보고자 하는 노력을 해본다든가 그 역할에 대한 뭐 감사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의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뭘 해보고 그냥 그 경험을 아니 여기 이야기 나눴죠. 지금 알아보고 간식 가게 활동 알아보고 이야기 나누고 이게 제일 크고요. 활동을 한다. 이건 구체적인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도 없어요. 이렇게 하고는 마무리하고 제자리 정리하는 데 역할 영역이다라고 계획하면은 정말 고민을 많이 안 한 거죠. 그리고 이 수업 가지고 지금 15분, 20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여러분? 여기 위에 있는 수업을 가지고 미술 영역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이야기만 나누고 색칠하다 말 건데 고민이 되겠죠. 네, 세 번째 음률 영역. 겨울 바람 소리를 표현해 보아요. 여러 가지 악기 겨울 바람
부는 겨울 바람이 부는 사진보다는 겨울 바람 소리가 좋잖아요. 윙 막 휘몰아치는 사진 막 바람이 불면서 비바람이 막 비가 뚝뚝 떨어지는 소나기 오는 소리 막 우르릉쾅 천둥 번개 오는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더 낫지 않을까요? 음률 영역이니까 뭐 악기 다루기라든가 그다음에 노래 부르기라든가 또 음악 감상하기 활동 이런 게 음률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겨울 날씨와 겨울 바람이 이야기 나는 뭐든지 이야기를 부터 먼저 나누네요. 나쁘지 않아요. 자, 겨울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어요. 그러면 사진을 보여주면 어떤 겨울 바람이 부는지, 어떤 겨울 바람이 있을까요? 차가운 겨울 바람, 뭐 무서운 겨울 바람, 어떤 겨울 바람이 부는지 여기다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 돼. 악기를 이용해 겨울바람을 표현해 본다. 악기를 이용해서 겨울바람을 표현해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차라리 악기보다는 어떤 보자기라든가 막 저기 이런 이렇게 리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차게 부는 바람과 이렇게, 이렇게 거칠게 세찰게 같은 비슷한 그림이긴 하네요. 하지만 그 바람을 표현하는 것은 악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작은 보도 한다든가 뭐 쉽지 않은 수업이 있지만은 하여튼 악기를 이용해서 겨울바람을 표현해 본다. 친구와 악기를 이용해 겨울바람 수수께끼를 내본다. 자, 음률 영역이면 음률 영역으로 끝내야 돼요. 이 수수께끼는 따로 또 언어 영역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야죠. 여기 이렇게 막 짬뽕해서 두면 안 되겠어요? 다음 언어 영역 감기에 걸린 물고기. 여기 이제 동화 같은데요. 동요와 가사. 동요네요. 동요와 가사. 노래인가 본데 연필 지우개 A4 용지가 왜 필요할까요? 뭔가를 하겠나 본데 노래를 듣고 노래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는데 노래를 이제 감상을 했네요. 자, 감상은 여기 음률 영역인데 자, 노래를 일단 듣고 어떤 이야기 나누는가 볼까요? 감기에 관한 경험. 감기에 걸린 물고기니까 감기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겨울철 감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또 감기에 걸린 물고기의 처방전 활동을 또 알아보고 감기에 걸린 물고기의 처방전 활동을 하고 이거 처방전 활동 알아보고 감기에 걸 동요와 가사 지금 노래를 동요와 가사 그러니까는 뭐를 하겠다는 건지 난 잘 모르겠네요. 노래를 듣고 노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노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노래 내용이 어떤 노래냐고 감기 어떤 겨울철 감기네 같은 말이네요. 감기에 걸리면 처방전 병원에 가는 우리 얘네 물고기는 그렇지만 감기에 걸린 물고기의 처방전 활동을 알아보는 거, 뭐 어떻게 알아본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이게 언어 영역이고, 언어 영역이라면은 어떤 활동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봐, 그 준비사항에서 연필, 지우개, A4 용지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가 여기에는 전혀 안 나왔네요. 지금, 그쵸. 쓰기 활동인지 아니면 읽기 활동인지 언어 영역이니까 말하기 활동인지 이야기 나눈 것까지는 말하기 활동 같은데 그럼 연필 지우개 A4 용지가 왜 필요하며 듣기 이야기 어, 예. 언어 영역이면 이 감기에 걸린 물고기를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중에서 어떤 활동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정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읽기를 할 것 같다 그러면 여기 몇 번 읽어보고 읽고 난 다음에 느낌이라든가 여기서 읽고 어떤 것을 알아냈는지에 대한 이게 그런 내용들이 나가야 되고 듣기면은 이런 이 동요와 동요 가사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보고 이로 들어보고 뭐 들어보고 그다음에 읽기, 듣기, 말하기면은 이걸 들은 후 말하는 것을 주로 내용을 쓴다든가. 쓰기 활동에 연필 지우개 A4 용지가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쓰기 활동은 전혀 여기 나와 있지가 않아요.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죠. 다섯 번째, 요리. 호떡을 만들어 보아요. 요리하면 이제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는 게 요리라고 했어요. 재료가 이렇게 진짜 먹는 것들이 있네요. 쭉쭉쭉쭉쭉. 15,000이니까 충분히 뭐 버너라든가 이런 것들 선생님의 관리하에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음식을 쭉쭉쭉 이렇게 많아 보이죠? 이미 엄청 생각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미 여기 호떡을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집에서. 예, 경험을 삼아서 이렇게 쭉쭉쭉 많은 정보를 주었어요. 이런 정보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평가서를 썼네요. 여기 앞에는 이미 설명했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카드 이렇게 해서 종치고 땡 하고 이제 근데 이렇게 수업을 같이 해보는 수업들을 이렇게 넣었고요. 자, 모의 수업 발표에 대한 자기 평가 준비가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기도 해서 겨울에 관한 카드를 만들려고 생각했고 또 수놀이 하는 것을 덧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종류의 그림 카드 2개 또는 3개의 합이 5개가 되도록 만들었다. 도입은 겨울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전개, 겨울 카드 놀이, 마무리, 다음 활동으로 무엇을 할지 소개하고 넘어갔다. 이게 마무리는 좀 그렇죠. 마무리는 이 활동, 도입 전개 부분에서 나타났던 그 활동에 대한 마무리라는 것이지 이 수업을 어떻게 마무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음 활동으로 무엇을 소개할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는 이 겨울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돼서 어떻게 끝나게 되는 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려고 했다라고 써야 되겠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발표 중에 동료들이 아이들이라 생각하면서 준비해온 게임을 진행하면서 상호작용했고 수업 중 잘한 점은 긴장했지만 수업 내용을 수업 중 잘한 점은 긴장했지만 수업 내용을 까먹었었지만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진행한 것이고 수업 중 아쉬운 점은 게임 구성을 해왔지만 중간중간 부족한 점이 있어 아쉬웠다. 까먹었는데 당황하지 않았고 또 게임 구상을 했지만 중간중간 부족한 점이 있었다. 조금 규모 있게 써야 될 고민을 많이 해서 써야 될 것 같으죠. 교수님께 제출하는 그런 과제이고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중하게 좀 써야 돼요. 처음에 게임을 진행할 때 얼음 땡을 외치는 것보다 종을 사용하는 게 더 낫다고 하셨다. 종을 준비해 오지 않았네요. 맞아.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보면은 종 치는 게임들 있거든요. 굉장히 애들이 종을 치기 위해서 아주 이 머리를 많이 쓰고 아주 지혜롭게 이 게임을 막 생각해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종이라는 소재는 굉장히 유아들의 흥미를 자아낼 수 있는 소재예요. 그냥 대충 그냥 얼음 땡 말로 하는 것은 재밌는 수업이 아니죠. 그래서 종을 사용하는 게 더 낫다고 하셨다. 그리고 제 시간에 준비해오라고 하셨다. 아마 이 친구는 본인의 정해준 그 날에 못하고 아마 재평가로 했을 거예요. 제가 기회를 한 번 더 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 와서 재평가에 임했습니다. 저는 중간에 물론 사정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진짜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못했을지라도 저는 끝까지 끌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준비를 못해서 제 시간에 못했을지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줬다는 뜻이에요. 제가 기회를 줬네요. 자기 총평. 수업을 하면서 너무 긴장해서 수업 내용을 까먹었지만 그래도 차분히 수업을 진행했고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더 분발해서 더 좋은 수업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모의 수업 자료가 조금 부실한 면도 있어서 다음에는 더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 친구는 제 시간에 자기의 본인의 날짜에 못해서 안 하려고도 했고 포기하려고도 했는데 제가 그냥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한 번 더 그냥 해보는 게 좋다. 그래서 끝까지 제가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실했지만 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과제를 여기까지 다 끝났어요. 오늘 할 거는. 그래서 과제. 이제 이번 12강 과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과제 1. 흥미 영역별 모의 수업에 이미 여러분이 흥미 영역별 모의 수업 저한테 제출하셨고요. 지난 주간 내내 5개의 연계 확장 내용 부분 또 수정 보완해서 제출하셨고요. 그거에 대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본인이 했던 거. 그거에 사용할 계획 이미 놀잇감도 다 만들었을 거고 부족하면은 계속 부족한 대로 이제 이번 주 내내 보완하셔야 돼요. 수정하고 더 다시 제작하려면 다시 제작해야 되고 그래서 이 놀잇감 이미 저 계획 안에 막 넣었던 거 그거 지금 완성된 완전한 놀잇감이라고 볼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더 보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제작하고 놀이 방법 설명서 이런 제가 파일을 학습활동 과제 거기 올리는 데에다 파일을 같이 했어요. 제시했어요. 그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사용하시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본인의 사진 여기 제출하는 사람의 사진이 있었죠. 본인의 사진 이제 놀잇감하고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놀잇감 제작 과정 사진 아마 7개 넣어야 돼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칸을 제가 두 개 합쳐가지고 여덟 번째 큰 칸을 넣어드렸는데요. 거기는 전체 사진을 전체 놀잇감을 쫙 한 면에 펴놓고 한 장을 딱 찍어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작 과정 사진이고 완성된 놀잇감 종류별로 각각 찍어서 그 칸에 넣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완성된 놀잇감 전체 사진 딱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놀이 방법 설명서 제가 파일로 들었다고 했죠. 그거 다운로드 받으신다고 했죠. 예, 그거는 학습활동 과제 다운로드 하세요. 여기 있네요. 작성한 놀이 방법 설명서는 파일로 학습활동 자료실에 제출하고 반드시 추가로 묶음 사진 이제 아마 거기에 유의점이라든가 또 놀이 방법 설명이 1부터 쭉쭉 뭐뭐 한다, 뭐만 뭐 편을 가른다, 뭐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놀잇감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또 수업을 하면서 또 뭐 놀이를 해야 되니까 놀이 방법 설명서가 필요해요. 그게 아마 한 장, 두 장이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사진 찍어서 묶음 사진으로 면 똑같아요. 6월 6일 토요일 24시까지 제출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놀이 방법 설명서 이게 폼이에요. 폼 제가 여기 크게 보여주려고 좀 밑에 부분 잘랐는데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두 개. 예. 자, 요거와 요거. 자, 위에 김아무개 영유아보육정보 자기 전공으로 이렇게 번호 쓰시고 깍꿍 나는 누구일까 여기 있어요. 김아무개의 깍꿍 나는 누구일까 여기 놀이의 제목이죠. 무슨 영역에 제가 영역은 정해드렸죠 이미. 그리고 이 깍꿍 나는 누구일까는 본인이 정했어요. 생활 주제도 본인이 정했고요. 다 적어주세요. 이미 다 제출했던 거 다 같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몇 세를 데리고 할 것인가. 활동 목표도 다 이미 여러분 다 구상해서 내셨죠. 거기 수정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놀잇감과 본인의 얼굴이 잘 보이게 찍은 사진 여기다 한 장 넣으시면 되고요. 재료는 이제 그 놀잇감 만들기 위해서 뭐 필요했는지 이렇게 하고요. 놀잇감 사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장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 놀잇감 전체 얘네들을 전체 같이 한 번에 놓고 찍은 사진 딱 넣으시면 되고요. 그 밑에 지금 제가 잘랐다 그랬는데 그 밑에 이어지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놀이 방법 그다음에 유의사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놀이 방법 뭐 편을 가른다, 뭘 나눠 갖는다, 어찌고 한다, 어찌고 무슨 방법으로 이제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놀이를 계속했어요. 그다음에 마무리 이렇게 평가 어떻게 한다까지 놀이 방법 이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놀잇감에 대한 놀이 방법이에요. 수업은 수업대로 하지만 그 놀잇감을 가지고는 어떻게 놀이를 할 수 있잖아요. 놀잇감만 가지고도 그 놀잇감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 뭐 어떻게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까요? 뭐 김아무개의 깍꿍 누구일까요? 한다면은 여기 보면 이제 아마 이건 12가지의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이 친구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개씩 이 동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한 개씩 이렇게 다 찍어서 일단 붙였고요. 얘네들만 모아서 한 몫에 모아서 이렇게 12동물들을 했고요. 이 동물들을 뭐 꼬리나 아니면 입이나 뭐 귀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만 보고서 이렇게 딱 이렇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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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뚜껑을 열면 그 뚜껑 밑에 얘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면은 이제 특징적인 게 코잖아요. 코만 보고 잘 모를 수 있으면 근데 얘는 만 5세 지금 수업이군요. 근데 만 5세의 수업에 대한 아니다. 얘는 지금 몇 세에 안 적혀 있네요. 만 2세 정도 되겠네요. 만 2세. 만 2세는 좀 좋겠네요. 예, 만 2세 수업으로 이 밑에 그림을 보면 설명해 줄게요. 자, 이렇게 둥그런 판이 있어요. 여기 화살표를 툭 던지면 여기서 딱 여기에 멈추죠. 여기 멈추면 여기 토끼인가요? 토끼면은 여기에 보면은 위에 그림에 토끼 여기 있네요. 토끼 귀 여기를 찾는 거예요. 얘하고 얘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네요. 마니색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토끼를 딱 열면은 누가 있을까요? 까꿍이 토끼가 나와요. 여기 있는 토끼가 까꿍 나오죠. 두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겠네. 여기는 강아지 뼈다구인가? 얘는 금방 알겠네. 병아리 깨어나는 거니까. 이건 거북이 등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각각의 만든 저기 이제 수업 자료를 넣고 그다음에 얘는 전체 이걸 가지고 내가 수업을 하겠다, 놀이를 하겠다는 전체를 넣고 찍은 사진이에요. 부분으로도 찍었고 이렇게 좀 많이 찍어서 올린 친구의 견본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놀이 방법은 뭐 가위바위보로 하여 뭐 이긴 사람이 돌림판을 돌리고 뭐 판을 갖고 뭐 동물집을 찾아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평가까지 쓰시면 되고, 유아들이 돌림판을 돌릴 때 규칙을 잘 지켜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유아들에게 동물에 대해 정확히 이름과 특징을 알려주는 것들이 이제 유의사항으로 나왔네요. 이거 외에 제가 한 3가지 정도 쓰라고 저기 에, 예시 폼에는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선생님이 좀 여기는 유의해야 되고, 유아들이 이런 것들 유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유의사항들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1교시가 끝났어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2교시에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